사람의 몸은 매일 조금씩 늙어갑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모두에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을 넘기자마자 급격히 노화의 징후를 보이는 반면 누군가는 60이 넘어도 청춘의 기운을 간직한 듯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왜 누군가는 더 천천히, 누군가는 더 빠르게 늙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저속 노화라는 주제의 핵심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과학계와 의료계, 그리고 대중문화까지 노화를 늦춘다는 개념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주름을 없애는 미용적인 관점이 아닌 세포 수준에서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헬시 에이징 또는 슬로우 에이징,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저속 노화를 둘러싼 과학적 사실과 실생활 적용 방법, 그리고 현재 이 분야에서 진행 중인 연구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함으로써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주제에 집중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노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 예정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의 발전은 이 오래된 통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따라 늙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노화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더 오랜 시간 동안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노화로 인한 각종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사느냐에 있습니다. 노화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존재해왔지만 본격적인 과학적 접근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됐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노화는 더 이상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유전자와 세포의 변화, 호르몬의 감소, 면역 기능의 저하 등 다양한 생리학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1세기 들어 게놈 해독 기술과 분자 생물학의 발달은 노화를 분자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속 노화라는 개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의 의료 시스템은 노화와 관련된 질병,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맥, 골다공증 등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질환들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모두 노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텔로미어 길이의 감소는 세포 노화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텔로미어가 짧아질수록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체내 염증 수준의 만성적인 상승, 이른바 염증 노화 현상이 건강한 노화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속 노화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해야 할 핵심 개념은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생물학적 나이란 단순한 생년월일 기준이 아닌 개인의 세포, 조직, 장기의 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측정한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2명의 50세가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은 실제 세포 노화 상태가 40세에 불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60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 습관, 유전자, 환경 요인 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저속 노화란 바로 이 생물학적 나이를 가능한 한 늦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개념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장수 과학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그의 연구를 유통의 노화는 질병이며 조절 가능하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NMN-니코티나미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 같은 물질이 세포 내 에너지 생성과 DNA 복구의 핵심 역할을 하는 SIRT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세포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싱클레어 박사 본인은 50대임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나이는 30대 수준이라는 결과를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도 저속 노화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간헐적 단식입니다.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함으로써 세포 자가 포식이 활성화되고 이는 노화와 관련된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건강한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꾸준한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은 근육량 유지와 대사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 관리는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해 신체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더 젊고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외모 유지가 아니라 내면의 세포와 장기, 호르몬, 면역 체계까지 아우르는 전인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속 노화는 단순히 삶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고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있는 동시에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저속 노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동시에 이를 둘러싼 반대 의견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론은 노화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과정이며 이를 억제하려는 시도는 인간 본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생애 주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다른 비판은 저속 노화 기술은 부유한 일부 계층에게만 접근 가능할 것이라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이어집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사람들의 삶에는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과학계와 의료계는 명확한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화가 생물학적으로 불가역적인 과정이라는 믿음은 최근 연구에서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생쥐 실험과 유전자 조작, 노화 유전자의 억제 사례 등을 통해 세포 노화는 일정 부분 되돌릴 수 있거나 최소한 늦출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일례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유전자를 조절하여 노화한 생쥐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이 결과는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화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개입 가능한 상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기술의 확산 속도와 비용 절감 효과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고가였던 유전자 분석 기술이 이제는 많은 병원과 건강검진기관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속 노화를 위한 주요 전략인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 수면 습관 개선 등은 특별한 장비나 고가의 약물이 없이도 누구나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는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건강 습관을 통해 노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안이 됩니다. 이외에도 노화를 늦추는 것이 과연 인류 전체에 유익한가? 라는 윤리적 질문도 제기됩니다. 수명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자원 고갈, 인구 과잉, 세대 간 갈등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생명윤리학자들은 노화 속도 조절은 단지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더 오래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 수명, 즉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속 노화는 바로 이 건강 수명의 연장을 목표로 하며, 이는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고령 인구의 자립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과학적 접근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입니다. 노화에 대한 공포나 잘못된 이해를 줄이고 저속 노화의 의미와 실제 효과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 접근성 확대입니다.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이 저속 노화 기술이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과학기술의 공공성 확보입니다. 민간 연구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이 저속 노화 연구에 적극 투자하고 결과를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기술의 사유화가 아닌 공공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실천 전략 또한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더라도 개인이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루 30분의 운동, 규칙적인 수면, 정제된 식이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는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가장 기본적인 저속 노화 전략입니다. 이러한 개인 실천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질 때 진정한 의미의 저속 노화는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됩니다. 저속 노화에 대한 긴 여정을 따라오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핵심 교훈은 단순합니다. 노화는 더 이상 운명이나 숙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 될 수 있으며 관리 가능한 변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식습관을 택하고 어떤 수면 패턴을 유지하며 얼마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이미 그 가능성을 증명했고 실제 사례들도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를 이해하고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는 점입니다. 저속 노화라는 개념은 단지 의학적 기술이나 최신 연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결정과 행동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노화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노화를 다르게 경험하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통증과 피로, 질병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생기 있고 활발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운이나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저속 노화를 단지 건강관리의 기술적 전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기적인 건강 목표를 위해 단기적인 욕구를 조절하고 오늘의 편안함보다 내일의 활력을 선택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속 노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가족과 사회, 공동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함께 운동하고 함께 건강한 식사를 나누며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저속 노화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연구 결과와 사례들은 하나의 사실을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노화는 특정 시점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대에도 30대에도 우리는 노화라는 경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속 노화는 특정 연령대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공동의 주제입니다. 젊을 때는 예방과 준비의 의미로, 중년 이후에는 회복과 지속의 의미로,
그리고 노년기에는 삶의 질과 존엄을 유지하는 의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스스로의 생물학적 나이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이나 유전자 검사, 체성분 분석 등 다양한 도구를 통해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개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의 스트레칭, 하루 1000보더 걷기, 일주일에 한 번 가공식품 줄이기 같은 변화는 작지만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주변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것도 노화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감정적 안정감을 넘어서 뇌 건강과 면역 기능까지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는 질문 하나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살아도 왜 어떤 사람은 천천히 늙는가? 이 질문의 답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저속 노화는 특정한 유전자의 특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선택지입니다. 과학은 길을 열었고 우리는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저속 노화의 원리와 방법, 사례들은 단지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속 노화는 바로 그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